언리얼 방만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퀀스를 쓰긴 하였으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팹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다운받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내 카메라만 볼 예정이니 아웃라이너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다 정리해주겠습니다. 시내 카메라를 하나 추가해주겠습니다. 우클릭 후 파일럿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화살표를 눌러 나갈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화면이 카메라에 찍히는 화면입니다. 적당히 처음 화면에 맞춰 보겠습니다. 디테일의 필름백으로 가보겠습니다. 카메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세팅은 영상과 취향에 맞춰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DSLR 또는 디지털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롭 세팅입니다. 화면을 비율에 맞춰 자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노크롭이지만 화면비가 대부분 16:9다 보니 1.77로 설정하고 좀 더 넓은 영화 같은 비율을 보여주고 싶다면 23.9를 사용하면 됩니다. 초점 거리가 낮을수록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5를 좋아하지만 영상에 따라 취향에 따라 맞는 거리를 찾아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5를 사용하고 화면을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럼 시퀀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SQ 카메라 샷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시퀀스가 추가되었다면 가장 먼저 프레임을 설정해 줍니다. 프레임은 초당 몇 장의 사진으로 영상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30이라면 1초당 30장, 60이라면 1초당 60장. 프레임이 높을수록 영상이 부드럽지만 렌더 출력 시에 좀 더 무거워지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30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초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숫자를 써 해당 프레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00프레임에서 빨간색 대괄호를 누르면 10초짜리 영상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단축키입니다. 영상 설명에도 작성해 줄 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액터를 시퀀스에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퀀스의 추가 버튼에서 액터를 시퀀스에 추가를 눌러 카메라를 찾아 추가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웃라이너에서 바로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더 편한 방법을 이용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카메라가 위치를 변경하며 영상을 찍게 해주는 것입니다. 카메라 액터는 불러올 때부터 트랜스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지우고 추가해 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추가하는 방법은 디테일 탭에서 크리에이트 키를 눌러 시퀀스 탭에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추가 버튼을 눌러 트랜스폼을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프레임 0에서 키프레임을 찍고 프레임 150에서 카메라를 옮겨 키프레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재생해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시퀀스에 맞춰 이동하고 회전합니다. 카메라가 두 번째 건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카메라가 첫 번째 건물을 계속 보게 하고 싶습니다. 포커스를 첫 번째 건물로 주겠습니다. 룩의 트래킹에서 액터 투 트랙의 스포이드를 첫 번째 건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적용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다시 재생해보면 카메라는 계속 첫 번째 건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래를 보고 있는데 기즈모 위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 위치에 큐브를 하나 두고 큐브를 바라보게 한 뒤 재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옥상 카메라로 바뀌면서 옥상을 찍고 싶습니다. 카메라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파일럿에 들어가 옥상에서 쳐다보는 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메라 렌즈 값을 25로 변경하고 화면비를 수정한 뒤 시퀀서에 카메라를 추가해 트랜스폼 값을 주겠습니다. 재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도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개의 카메라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카메라 컷을 활성화해 줍니다. 카메라 컷에 두 번째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프레임 범위에 맞춰서 카메라 컷을 조절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원했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의 속도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자동과 선형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자동의 경우 커브 값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처음에 점점 빨라지다가 일정 속도로 달리고 도착할 때 점점 느려지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선형을 눌렀을 경우에는 커브 값이 없습니다. 속도가 일정해서 도착할 때도 같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이동을 할 때 속도가 일정해야 하는지 속도가 변경되는지에 따라 시퀀스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